네, 원자의 전자 배치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앞서서는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의 전자 배치를 했다면 이번엔 뭐예요? 보어가 제안한 원자 모형에서의 전자 배치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약간 차이, 거의 다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자, 보어 모형에서의 전자 배치는 뭐다? 오비탈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비탈 영향 없다. 왜? 우리 보어 모형에서는 전자가 오비탈 특정 궤도를 그리면서 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자, 원자핵을 중심으로 원궤들을 돌면서 이제 전자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보어 원자 모형에서는 오비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비탈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첫 번째, 자,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채워진다. 이거 뭐였어요? 자, 우리 이제 현대적 전자 모형에서 얘기하면 싸움에 올리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준위가 낮다는 건 안정한 상태라는 거니까 안정한 전자 껍질도 채워진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주양자 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채워진다. 자, 그리고 각 껍질에는 최대 2n 제곱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도 현대적 전자 모형하고 같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 좀 생략한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옥텟 규칙이라 했어요. 옥텟 규칙은 뭐냐면은,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요? 자, 옥텟 규칙은, 자, 가장 바깥쪽 껍질은 전자가 8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 첫 번째 껍질은 예외. 첫 번째 껍질은 2개.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옥텟 규칙이란 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은 무조건 전자가, 자, 각 껍질은 최대 2n 제곱개가 채워질 수 있다고 했는데, 가장 바깥쪽 껍질은 최대 8개까지만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n이 1이면, 자, 만약 가장 바깥쪽 껍질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하나가 제일 바깥쪽 껍질이 돼야 되겠죠. 그때 전자가 8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외. 뭐예요? 첫 번째 껍질은 무조건 2개밖에 채워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플러스, 자, 연자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이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전자가 최대 2개까지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껍질은 어떻게 된다? 2 넣어주면 2, 4에 제곱해서 4에다가 2 곱하면 8이죠. 그래서 두 번째 껍질은 최대 8개까지 채워질 수 있는데, 두 번째 껍질이 가장 바깥쪽이 되면 전자가 최대 8개까지 채워진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같은 얘기니까 지금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세 번째 껍질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껍질은, 자, n에다가 3을 넣어주면, 자, 3의 제곱에 2니까 18개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18개. 하지만 만약에 세 번째 껍질이 가장 바깥쪽 껍질이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8개까지밖에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주기율표라는 건데, 자, 주기율표 상에 보면, 자, 1일 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2일 때는 전자가 2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지죠. 그런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리튬 3번이죠. 3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3개 채워져야 할 것 같지만, 자, 첫 번째 껍질은 무조건 전자가 2개까지밖에 안 채워지므로, 자, 두 번째 껍질에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지금 하나가 찍혔죠. 그리고 4, 5, 6, 7, 8, 9, 10까지 지금 전자가 하나 증가하는 모양으로 총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전자가 채워지는 모양이 보이죠. 자, 이런 다음에 다시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3번에서도, 자, 전자가 하나 채워지고 2개 채워지고, 이제 세 번째 껍질에 채워지는 거죠. 세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지금 총 8개까지 채워진 모양만 있는데, 이 다음에, 자, 3에 그대로 하나 더 찍혀서 18개까지 찍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네 번째 껍질로 넘어가서 전자가 찍히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 뭐다? 가장 바깥쪽 껍질은 전자가 8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고, 예외적으로 첫 번째 껍질은 무조건 전자가 2개까지밖에 차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개념이 원자가 전자. 우리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원자가 전자는 뭐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채워진 전자. 그래서, 자, 지금 수소하고 헬륨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 껍질이 첫 번째 껍질이니까 여기 있는 전자 하나, 여기도 전자 2개가 이제 원자가 전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칼슘이 아니라 탄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된다? 두 번째 껍질이 가장 바깥쪽 전자니까, 여기 있는 바깥쪽 껍질이니까 여기 있는 이 바깥쪽 껍질에 있는 4개의 전자가 원자가 전자가 된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몇 개냐를 따졌을 때 이 원자가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같은 녀석도 우리가 앞으로 족이라 부릅니다.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은 원소들을 우리가 앞으로 족이라 부른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족에 이제 대응되는 게 이제 주기라는 개념인데요. 주기는 무엇이냐? 자,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은 원소를 묶어서 우리가 앞으로 주기라 부를 겁니다.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은 원소들을 묶어서 우리가 앞으로 주기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족과 주기 개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옥텟 규칙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보호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죠. 이 세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오비탈 개념 존재하지 않고 우리 이제 현대적 전자 모형이 우리가 생각할 땐 가장 맞는 모형이긴 하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때 이제 화학 반응이나 이런 걸 따라서 쉽게 얘기를 할 때 보호 모형도 많이 사용되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뒤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바닥 상태인 원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그래서 원자 가나다가 나와있고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그럼 우리 가부터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s오비탈은 전자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p오비탈에 6개의 전자가 있대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자, 1s오비탈 존재해야 되고 2s오비탈도 존재해야 되고 p오비탈은 2p오비탈부터 존재하죠. 뭐 3p도 있긴 하지만 지금 2p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2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총 몇 개다? 6개다라는 건, 자, 우리 전자 어떻게 배치합니까? 일단 홀전자로 하나씩 훈투 규칙 따라서 배치를 해야 되고요. 자, p오비탈이 총 6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개 배치된데 앞으로 3개 더 배치해야 되죠. 3개 더 배치하는 거 어디다 한다? 자, 이제 기존에 있던 p오비탈 홀전자 들어있는 곳에 스핀이 반대 방향이 되게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p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6개가 완료됐어요. 자, 근데 우리 훈트의 규칙은 따랐지만 우리 또 생각할 거고요. 싸움의 원리 뭐예요?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전자가 채워줘야 되는데 2p까지 채워줬다는 건 뭐예요? 1s하고 2s 더 낮은 에너지 준위는 당연히 차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전자가 당연히 차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끝났나 봤더니 자, 홀전자수가 있어. 홀전자수가 근데 하나가 존재한대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홀전자로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네요. 그럼 홀전자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어떻게 만들어줘요? 1s, 2s, 2p는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서 3s 오비탈에 대해서 3s 오비탈에 홀전자가 하나 존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총 자,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몇 개가 됩니까? 1s에 2개, 2s에 2개, 3s에 1개니까 총 a는 5개가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 봅시다. 나는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4개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1s에 2개 차 있어야 되고, 그죠? 2s에도 2개가 차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오비탈을 채워야 되는데 2p오비탈에 그럼 3개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2p는 오비탈이 3개 존재하는데 3개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각각 다른 이제 자기양자수가 다른 거죠. 다른 배양으로 3개 각각 홀전자로서 이렇게 3개씩 존재해야 된다. 자, 그럼 홀전자수 총 몇 개요? 하나, 둘, 3개. 3개가 되겠죠. 그래서 B는 3개가 되고요. 자, 다는 자,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3개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일단 1s 오비탈이 제일 낮은 에너지 주니까 2개는 무조건 채워야겠죠? 자, 1s 다음에 2s를 채워야 되는데 자,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3개라는 건 2s에 지금 하나만 존재하면 s 오비탈에 3개 채워지죠? 그럼 어떻게 된다? 2p 오비탈엔 전자가 채워질 일이 없죠. 2s가 가득 채워진 다음에 2p가 채워져야 되니까. 따라서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0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홀전자수 몇 개? 여기 1개 존재하네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가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총 몇 개인가? 자, 이게 가였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하고 3s까지 6개 존재하네요.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6개다. 그냥 2p 오비탈 이거 3개 다 다른 오비탈입니다. 배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 다른 오비탈이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공부했죠. 이렇게 돼 있는 놈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놈도 있고 이렇게 세로로 누워 있는 놈들도 있고 이렇게 오비탈이 각각 다른 3가지 종류가 다 묶여서 2p가 되는 거기 때문에 2p 오비탈은 총 오비탈이 3개 존재한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총 6개가 됩니다. 자, 니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A, B, C, D 다 더하면 5 더하기 3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9. 맞네요.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는 나가 다보다 크다 얘기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우리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나였죠? 이게 나고, 이게 다죠? 자, 보시면은 각각 다 2번 껍질까지 존재하죠? 자, 2번 껍질까지 있다는 건 이제, 자, 전자 껍질 수가 같을 때, 전자 껍질 수가 같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같은 주기에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죠. 같은 주기일 때, 유효핵전화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서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자, 유효핵전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얘기하는 건데, 더 안쪽 껍질에 있는 이제 전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껍질이 만약에 두 개 존재하면 전자가 이렇게 흐르게 있겠죠. 근데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가 어떻게 된다?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이제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제 전자쌍 간의 반발력에 전자 간의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같은 주기, 껍질 수가 같을 때 유효핵전화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큽니다. 반대로 조기 같을 때, 같은 조기일 때는 이제 주기가 커질수록 이제 유효핵전화가 증가를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같은 주기라는 거, 각각 나하고 다가 전자 껍질이 2개까지밖에 없죠. 1s, 2s, 2p까지 있으니까 다 주양자 수가 1하고 2까지밖에 없으니까. 자, 이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번호가 크다는 건 전자가 더 많을수록도 되겠죠. 전자가 더 많은 거, 다보다 나가 더 많으니까 디귿 맞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게 됩니다. 뭐 이참에 이제 원자 번호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가 원자가 어떤 원소인지 한번 봅시다. 자, 총 전자의 개수가 여기 2개, 6개, 1개니까 총 11개가 되죠? 그럼 원자 번호 11번 뭐예요? 나트륨 되겠죠? 여기에다 11번이가 되고, 나는 지금 4개, 2개, 3개, 총 7개죠? 자, 원자 번호 7번 뭐입니까? 질소가 되겠죠? 나는 아마 질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다는, 자, 3개, 0개니까 그냥 원자 번호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원자 번호 3번, 리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전자의 수를 알고 있으니까 원소가 어떤 종류인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